영화와 미디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미디어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30분이 넘는 영상을 보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교육 영상을 보니까 짧고 굵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긴 영상을 보시느라고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부터 좀 짧고 굵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화 아티스트하고 관련해서 영화의 사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성영화, 무성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티스트가 사운드에 관한 영화이면서 또 배우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에서 배우들이 이제 빛나는 스타였던 남자 배우가 유성 영화에 적응을 잘 못하고 도태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셨죠. 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 배우들을 중심으로 이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제가 안내하는 대로 강의 영상을 보시다가 자, 링크를 보고 오세요 라고 하시면 자, 여기 상단에 이 링크 딱 뜨는 거 보셨죠? 그거를 클릭하고 보고 오셔서 그 다음 강의를 또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뭐 다른 링크 타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러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미디어 센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영화를 사랑하고 영상을 만드시려는 분들이 오신 거니까 저작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삼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짧은 영상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링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무튼 오늘 강의 잘 따라와 주시고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 영화 말을 하게 되다. 영화 아티스트를 통해 살펴본 무성영화의 시작.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영화는 어떻게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무성영화 시대 스타의 등장과 사운드의 발전이 가져온 세대 교체. 자, 여러분, 무성영화, 유성영화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성영화를 토키영화라고도 하거든요. 자, 무성영화, 영화의 탄생 시기 1895년부터 토키영화에 출연 1927년 사이에 사운드가 없는 영화. 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영화의 탄생이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에서부터 시작됐다. 1895년에 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927년 토키영화라는 거는 토크, 말하다, 영어 있죠. 그것처럼 말하는 영화라고 해서 유성영화를 토키영화라고 하거든요. 1927년 사이에 영화가 무성영화라고 했으니까 192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영화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영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그 시대의 기술의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유성영화의 탄생에 익숙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네, 에디슨이 여기서 또 나왔죠. 네, 영화의 아버지가 에디슨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근데 에디슨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네, 에디슨이야말로 이 무성 영화에다가 소리를 덧붙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 자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에디슨이 영화의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다. 키네토스코프라는 영사기 겸 촬영기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영화에 처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게 키네토스코프는 혼자서 보는 거고, 그
그다음에 작은 영상을 들여다보는 거다라고 해서 오늘날 영화관과 같은 형태로 상영이 되었던 리미에르 형제한테 영화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은 뺏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에디슨이 영상이 말고도 되게 많은 거를 발명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전구지만 또 에디슨이 소리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축음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어쨌든 영상 쪽으로는 키네토스코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리 쪽으로는 축음기, 뭔가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상과 소리와 관련된 발명품을 만들었으니 이거를 합치면 유성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온 게 키네토폰이라는 거래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영상을 틀면서 축음기에 녹음된 소리를 같이 동시에 재생하고 녹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에디슨이 지난 시간에 최초의 스튜디오인 블랙마리아라는 것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영화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에디슨이 영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에디슨도 한몫한 유성 영화라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영상과 동시에 음성, 대사, 음악 등의 사운드가 함께 나오는 영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토키 영화라는 거는 토크에서 이렇게 발생된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영화의 사운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사, 이거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향, 바람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 총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음향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음악. 네, 얼마 전에 그 시네마 천국, 그다음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예, 음악을 맡았던 그 영화 음악계의 대부 엔리오 모리꼬네님께서 타계하셔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음향 담당자와 뭐 대사는 배우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운드 디자이너가 음향을 담당을 하고 또 영화 음악가가 따로 있죠. 영화의 사운드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각각 이거를 맡은 사람들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성 영화가 등장한 게 1927년 재즈싱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부터예요. 재즈싱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 최초의 영화예요. 재즈싱어라는 거는 재즈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주인공이 노래를 하는데 사운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셨던 기차의 도착처럼 그 다음에 채플린이나 이런 영화들은 사운드가 없었고, 거기에 음악이 삽입된 형태는 라이브 공연, 네, 스크린이 상영되는 상태에서 막 라이브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형태였지, 동시녹음으로 영상의 사운드가 입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즈싱어에서 주인공이 이제 재즈 가수니까 노래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사운드, 드디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에서 전편이 이 사람의 목소리 대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노래를 할 때, 네, 그리고 앞뒤에 뭐 설명하는 게 말을 할 때, 그때 잠깐 사운드가 나와요. 사람 목소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그 해에 되게 화제가 됐고 되게 흥행이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워너브로더스였어요. 오늘날에도 메이저 제작사인 워너브로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재즈싱어를 만들 무렵에 워너브로더스는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제 무성영화 시절에 스타들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멜레스가 영화에 뭐 꿈과 상상력과 뭐 이야기를 담으면서 배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미 스타 감독, 스타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이저 영화사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메이저 영화사들 같은 경우는 무성 영화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생 회사일수록 더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개발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군소 제작자들이 이런 그 유성 영화 사운드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워너브로더스가 이 재즈싱어를 내놓으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니까 네, 워너브로더스가 그때를 발판으로 메이저 영화사가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성 영화의 시작을 이렇게 1927년 재즈싱어로 보지만 사실은 그 전해에 돈주왕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도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는 음향만 있었고 사람의 목소리, 대사의 사운드가 입혀지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영화를 유성 영화로 쳐주진 않아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 최초의 영화라는 또 타이틀은 재즈싱어가 가져간 거죠. 근데 이 재즈싱어의 줄거리는 보면은 이 소년이 굉장히 엄격한 유대인 집안의 소년이 이 재즈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성가대가 되라 라고 했대요. 당연히 이제 집에서 아빠하고 부딪혔겠죠. 네, 부딪히다 못해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집을 나온 거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즈 가수로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엄격한 유대교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아버지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무대에 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포스터를 보면 까맣게 나오죠. 네, 배우의 얼굴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운드 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영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포스터 면에서도 그 전에 있던 포스터는 배우들 얼굴 위주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옛날 영화들은 배우들 얼굴로 막 거의 흥행을 네, 이끌려고 배우 얼굴을 엄청 크게 포스터에 박아놓고 되게 선정적인 문구들로 막 탁탁 뭐 해놨죠. 뭐 그런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포스터도 배우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서 또 흑백을 써가지고 뭔가 시각적으로 좀 모던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도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세계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싱어를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링크입니다. 재즈싱어에서 그 사운드가 나오는 부분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링크 클릭해서 보시고 돌아오세요. 자, 여러분, 네, 재즈싱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 옛날 영화들에서 낭만적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어깨춤이 들썩들썩 해질 정도로 좀 흥이 나는 그런 잠깐 봤지만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워너브로더스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신 그 부분이 이제 딱 그 부분만 유성 영화 사운드가 입혀진 부분인데요. 이제 워너브로더스가 이 영화를 계기로 메이저가 된 것처럼 애니메이션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즈싱어가 1927년에 나왔는데 애니메이션계에서는 1년 뒤에 유성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자, 그 유성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디즈니사예요. 네, 증기선 윌리라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디즈니사도 작은 회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증기선 윌리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디즈니사도 아주 큰 애니메이션 회사로 거듭났겠죠. 지금은 픽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 3D 애니메이션계에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마치 CJ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증기선 윌리는 사실은 증기선 빌이라고 제가 이따가 무성 영화 시대의 빛나는 스타들에 대해서 몇 명 거론을 할 건데, 그 중에 버스터 키튼이라고 굉장히 걸출한 스타가 있거든요. 그 스타가 만든 직접 감독도 하고 배우도 했었던 증기선 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기선 윌리는 그 버스터 키튼의 증기선 빌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왔고 주인공을 미키마우스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버스터 키튼이라는 배우가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해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좀 웃기는 그런 연기를 하는 분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이 슬랩스틱 코미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심히 보시고, 저희가 또 이 증기선 윌리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녀분이 있으시면 지금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증기선 윌리 두 번째 영상 보고 오세요. 자, 증기선 윌리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죠? 네, 역시 옛날 애니메이션도 흥이 넘치네요. 네, 그 기존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미키마우스나 뭐 다른 애들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스타인 거 보면 고전은 영원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우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무성 영화 시대의 빛나는 스타들. 네, 제가 조금 전에 슬랩스틱 코미디라는 말을 언급을 했죠. 슬랩스틱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과장된 동작이나 소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네, 우리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영구와 땡치기에서 심영래 아저씨가 했었던 펭귄이라든가 또 우스꽝스럽게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강호동, 지금은 사회를 많이 보지만 강호동이라는 개그맨이 했었던 그런 개그들이 이 슬랩스틱 코미디 쪽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무성영화 시대의 배우들은 이 슬랩스틱 코미디하고 관련이 많아요. 자, 소리가 없는 대신에 내가 어떤 몸짓이나 행동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배우가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배우예요. 현재 팝 아트에서도 마릴린 먼로하고 같이 얼굴이 자주 등장하는 이분. 네. 유명한 사람들은 참 멋있는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 중에, 자,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했는데, 이 찰리 채플린의 어떤 인생관이라던가 아니면 영화의 스타일하고도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지금 당장 장편 영화뿐만 아니라 짧은 영화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 3개만 너무 많지만 살펴보면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 등등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 넘어갈 때 앞에 부분 제목 이렇게 잠깐 붙였을 때, 그게 이제 그 노란색 그게 영화, 그 당시에 영화 티켓이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채플린이잖아요. 채플린의 키즈에서 나온 장면인데, 네, 근데 채플린 영화의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모던 타임즈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모던 타임즈에서 감독 겸 주연을 했던 채플린은 이 캐릭터가 그 나사를 조이는 노동자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나사를 조이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모든 게 이제 나사처럼 조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 가던 여자를 요즘 말하면 추행인데 이제 영화니까 이제 가슴을 또 조이려고 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추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도 가고.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출소해서 나와서
이제 거리에서 이제 예쁜 소녀를 만나가지고 정신도 좀 차리고 행복도 좀 찾고 카페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줄거리만 들어도 좀 짠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는 1940년에 나왔는데 히틀러에 관련된 영화예요. 이 채플린이 히틀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그 히틀러 전당대회를 패러디를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1인 2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저렇게 붙이고 위대한 독재자 이제 제목 반어법인데 히틀러처럼 꾸미고 연설을 하는데 이발사가 한 명 있는데 히틀러랑 똑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히틀러를 대신해서 그 연설을 하게 돼요. 그럼 히틀러가 연설을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발사가 히틀러인 척하고 연설을 하는 거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히틀러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되겠죠. 저는 이거를 줄거리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영화 광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찰리 채플린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모던타임즈 이렇게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뭔가 좀 짠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찰리 채플린의 영화의 주인공들, 캐릭터들은, 그렇게 마냥 뭐 이렇게 웃기거나 그러지만은 않아요. 네. 거기에 연민이 있어요. 이거를 페이소스라고도 하는데, 영화나 문학 뭐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플린 영화에는 이제 뭐 노동자라든가 어떤 가난한 불황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린 소녀 뭐 그다음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부유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동안 웃으면서도 뭔가 불쌍한 마음 서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페이소스.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히틀러가 나온 그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에서도 얘기했듯이 사회 비판적인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권 때문에 문화가 좀 탄압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미국에서 추방당했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1957년에 복권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채플린 영화에도 특징이 이제 코스염, 모자, 턱시도, 지팡이 같은 거죠. 자기를 캐릭터화 시켰어요. 거리 방랑자 캐릭터로.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페이소스가 있다. 채플린만의 독특한 캐릭터, 방랑자 캐릭터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터 키튼이라는 배우도 영화사에서 되게 중요한 배우예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무표정한 뭐 슬픈 광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채플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채플린보다 더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주인공이 이 무성영화 시대의 대스타였는데 유성영화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좌절하고 실패하고 뭐 가난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버스터 키튼이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성영화 시대의 대스타였는데 유성영화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불운들하고도 겹쳐서 이혼도 하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하고 뭐 출연하고 이런 배우였는데 영화사에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재량권을 많이 뺏겼겠죠. 그래서 자기 색깔을 잃어버려서 뭐 이제 거듭되는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겪다가 영화사에서 한동안 뭐 사라졌어요. 네. 몇십 년 동안 사라졌다가 50년대에 똑같이 이제 다시 등장을 했는데 영화 배우로 돌아온 건 아니고 TV 쪽으로 갔어요. TV 쪽의 개그맨으로 이제 연기를 다시 재개를 했고 근데 그 채플린 영화에도 나중에 좀 단역으로 출연을 한다곤 해요. 저도 그 영화를 못 봐서. 근데 이제 이 버스터 키튼의 영화의 특징은
자, 네. 살펴보면 일주일, 제너럴, 셜록 주니어 등등 많은 영화가 있는데 채플린 영화가 대중적으로 더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영화 감독들은 버스터 키튼을 더 좋아해요. 버스터 키튼만의 어떤 이렇게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하죠. 그러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기 스타일은, 그러니까 채플린의 영화가 물론 몸으로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거의 고개에 가까운 수준의 묘기 같은 거를 많이 선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뭐 몸이 뭐랄까 좀 뼈가 좀 부드러운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단신의 실제 배우는 단신의 얼굴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근데 얼굴이 크면 표정이 잘 보이죠. 그런데 이제 버스터 키튼의 어떤 이 슬랩스틱 코미디, 몸을 사리지 않는 좀 위험한 연기도 사리지 않는 이런 연기 스타일이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룡이라는, 네, 성룡이라는 배우가 이제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 또 코믹 연기 이런 걸로 유명하죠. 성룡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스터 키튼은 뭐랄까 영화를 좀 구조적으로 찍는, 그러니까 사각형의 프레임에 인물이 왔다 갔다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정면을 응시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그 뭐랄까 프레임, 미장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의 감독들 중에서 웨스 웨더슨이라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아실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제 인물들이 1층, 2층으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어떤 사각형의 어떤 그 굉장히 짜여진 미장센이라던가 인물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버스터 키튼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이 각각의 영화들을 찍었지만 두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좀 비교할 수 있게 같이 그냥 혼합해서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의 영화는 아니에요. 두 개의 영화들을 섞은 건데 이 복싱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붙여놓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두 사람이 어떤 느낌적인 차이가 있는지, 연기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영상, 네, 링크 타고 보고 오세요. 자, 세 번째 스타는 해롤드 로이드입니다. 네. 이 사람은 버스터 키튼이나 채플린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미국인들이 특히나 사랑했던 배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어요? 해롤드 로이드를. 어디서 보셨냐? 휴고라는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영화를 보셨으면 휴고에서 이 아이들이 몰래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죠. 그럴 때 어떤 남자가 뭐 이렇게 난간에 매달려서 시계 밑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아이들이 막 되게 조마조마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시계 난간에 매달린 사람이 해롤드 로이스예요. 네. 이 사람이 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죠. 이 영화의 제목이 세이프티 레스트라는 거래요. 네, 마침내 안전해지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까요? 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그 영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휴고에서 해롤드 로이드가 나오는 장면. 네, 또 보셔도 아슬아슬하죠.
근데 이제 이 해롤드 로이드도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중절모랑 이 안경, 그다음에 뭐 옷도 딱 갇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해롤드 로이드가 처음부터 이런 복장을 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다른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찰리 채플린이 고소를 했다고 해요. 자기의 그 방랑자 캐릭터를 표절을 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곤혹을 겪고 난 다음에 해롤드 로이드가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를 개발을 한 거죠. 찰리 채플린이 이제 거리의 방랑자 캐릭터라고 한다면, 해롤드 로이드는 말끔한 도시 청년 같은 그런 이미지로 자기를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안경, 그다음에 이제 그 모자인데 약간 좀 도시 모자 같은 거, 깔끔한 정장 스타일, 조끼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실제로 언제 이 안경 때문에 잘 구별은 안 되는데 실제로는 되게 잘생긴 얼굴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도시 청년으로, 좀 뭔가 어리버리한 도시 청년으로 분장한 해롤드 로이드 캐릭터는, 여러분들 슈퍼맨 있죠. 슈퍼맨이 평소에도 그 빨간 망토 휘두르고 막 이렇게 날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낮에는 클라크 켄트인가 하는 신문 기자로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안경 쓰고. 근데 이 안경 쓴 슈퍼맨의 캐릭터를 해롤드 로이드에게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배우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이 무성영화 시대에 굉장한 스타 그레타 가르보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엽서도 있고 우표도 발행한 거 보면 정말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여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배우는 무성영화 시대에 대단한 스타고, 또 유성영화 시대에도 몇 년간 활동을 하긴 했는데, 자, 유성영화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여배우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겠죠. 그런데 좀 뭔가 좀 굵은 목소리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이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전에 비해서 좀 인기가 떨어졌지 않나, 좀 목소리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활동을 하신 건 아니고, 뭔가 이 신비주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줄리엣 역할의 그 아름다운 여배우,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배우가 자기의 그 예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 해서 그 영화 이후로 출연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레타 가르보도 자기의 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은퇴를 한 다음에 평생 은둔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굉장히 어떤 여배우만의 어떤 신비로움을 되게 중요시했던, 간직했었던 그런 여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배우의 복식 같은 거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모자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 아티스트라는 영화, 우리가 여러분께서 2차로 이제 제가 예고드렸던 아티스트 영화의 여주인공 페피의 스타일을 보면 이 그레타 가르보를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오늘도 너무 길어진 감이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네, 다음 시간에는 영화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재즈 싱어가 나왔던 1927년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되던 그 시기에 배우들에 대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특이하게 무성 영화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는데 흑백 무성 영화인데 뭐 되게 재미없을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고 세련된 영화예요. 배우들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사랑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아티스트라는 영화를 찾아보시고, 네, 이게 넷플릭스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유튜브에도 유료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니까 이 영화 보고 오시고, 네이버에서 만약 아티스트라고 만약 검색을 하시면 복만대 감독의 아티스트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영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긴 포스터가 딱 이렇게 생긴 영화 아티스트를 다음 주에 꼭 보고 오셔서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내내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자, 감사합니다.